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도 특징주에 대해서 좀 남겨드릴 텐데, 특징주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시장의 이슈에 적합한 종목이라던가 개별 종목에 호재가 있는 종목을 의미하며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스윙 관점보다는 이슈에 의존하는 종목이라 꼭 손절가라던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텍입니다. 아이텍은 콜드체인 사업 착수 소식으로 최근에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죠.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사실 제가 차트를 볼 때 옛날부터 이 종목이 좋아하는 선, 싫어하는 선, 이러한 이평선에 대한 걸 먼저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차트만 봐도 아이텍은 481선 위에 안착을 잘 못해요. 그 말은 아이텍의 단기 목표가는 항상 481선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61선 지지선이 존재하고 그리고 121, 241선 지지선이 촘촘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생각보다 넓은 만큼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481선 부근이 되겠죠. 8,600원 정도 선을 단기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자리는 자 보시면 8,600원이면 딱 요 정도 자리예요. 120분봉, 60분봉, 120분봉 보면은 지금 분봉상 61선을 뚫지 못하고 밀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자리를 뚫어주는 게 관건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막 비리비리 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일부는 익절 혹은 내가 고점에 물려 있다면 살짝 손절해서 비중을 조절하고 아랫 구간에서 다시 잡는 이런 식의 접근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건 8,600원, 8,700원까지 다시 한번 쳐줄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날의 음봉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60일선 기준으로 종가가 7,500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을 듯 합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똑같겠죠. 어, 이 자리 60일선을 잘 체크를 하시고 추매 혹은 신규 진입도 현 구간 부근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단 손절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은 꼭 인지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셀리드입니다. 자, 셀리드는 이번에 코모땡 19 백신 영장류 그 감염 시험에서 방어 효능이 좀 잘 나왔다 이런 이슈 가지고 좀 꿈치락꿈치락 움직이는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갭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셀리드도 종종 개파락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갭자리가 존재하는 종목인데 따라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갭자리인 45,500원 정도 선이 목표가라고 할 수 있겠죠. 현가 대비 꽤나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갭하락 나왔을 때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갭자리를 메꿨죠. 자, 60일선이 해당 종목한테 중요한 선은 아닌 것 같고 121선 부근이 해당 종목한테 중요한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진입할 경우에는 121선까지 나눠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121선을 이탈하면 한 번도 이탈한 적 없는 121선이에요. 첫 번째 121선을 만났을 땐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고 내가 고점에 물렸다라고 한다면 121선을 추매 타점이나 현 구간에서 일부 추매하고 121선을 추매 타점으로 잡아도 좋겠죠. 목표가는 갭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내가 갭자리 아래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갭자리 아래로 평단가를 낮춰 두시고 121선 이탈하면은 부분 손절이라도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삼성하고 애플에서 LTPO 디스플레이 적용한다 뭐 이런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은 현재 코모땡 바이러스 여기에 이슈라고 한다면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아니죠. 그런데도 오늘 꽉 찬 양봉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 종목을 딱 보면 보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갭자리, 하방에 갭자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해당 종목은 최근에 박스권을 그으면서 움직였어요. 자, 박스권은 자, 딱 보면 비아트로는 보시면 8,5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사이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이나 저항 구간에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큰 틀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일정 고점과 일정 저점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인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박스권 종목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새로운 신규 박스권을 형성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아트론 같은 경우가 1,700원 여기서 안착에 성공을 해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횡보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신규 박스권 형성되겠죠. 신규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13,000원이 될지 12,000원이 될지 확답은 할 수 없으나 일단은 주봉 차트 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12,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신규 박스권 상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아트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박스권 상단에 들어와 있는 종목 여기서 박스권 상단 위로 안착 못하고 다시 빠질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뭐 9,000원 혹은 9,500원 정도 선까지 밀릴 수 있겠죠. 자, 그 자리에는 갭 자리가 존재합니다. 제가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은 거의 무조건 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은 9,50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한 1,400원, 1,300원 정도 1,3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잡고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절반 이상은 익절 처리하시고 남은 물량만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랫갭을 메꿨을 때 다시 재매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박스권 상단부에 안착한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1,500원 위로 한 2거래일 정도 안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손절가를 잡고 신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아래에 있는 갭자리가 만약에 갭자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주봉 차트만 보시더라도 주봉에서 뚫지 못했던 121선 위로 안착에 성공한 모습이라서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접근하고 싶다 분할로라도 접근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10,000원 정도 선까지 나눠서 잡고 10,000원에서 이 121선 주봉상 121선을 이탈하면 손절하고 갭자리에서 복수전을 노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현 시점에서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건 제가 방에서 리딩방에서 쭉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강약품 실시간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 위로 안착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부강약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리가 괜찮지만 단점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똑같이 한 가지씩 있다고 했는데 부강약품은 일단은 윗갭 자리가 존재해요. 이번 이슈 타고 여기 메꿀 가능성 있어요. 근데 부강약품에서 가장 안 좋았던 점은 요거였죠. 2만원 하단부에도 갭자리가 존재할 거거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떨어지든 거의 일단은 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윗갭부터 메꿀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손절 안 하고 버틴다. 그러다가 아랫갭 자리를 메꾸게 되면 손실률이 너무 커지죠. 따라서 부강약품 진입하는 건 상관없으나 121선을 기준으로 1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종가 마감이 121선 아래로 종가가 끝나면 이거는 손절하고 다른 아래 갭자리 와라 기도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하다못해 뒤에 최근에 거래량이 괜찮으니까 뭐 한 26,400원, 26,500원 부근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복수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GH 신소재 지금 코모땡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음압병실 관련주로 GH 신소재가 원래 대장이었죠.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뒤에 거래량이 충분해요. 손절가 잡고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자, 현재
60분봉 차트에서 60일선과 120일선을 최대한 수렴해 놨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가 이 위로 1,700원 위에서만 안착해 줄 수 있다면 한 번 더 11,500원이나 그 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구간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어리버리하면서 손절 못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수준까지도 조정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한 8,200원, 300원까지도 낙폭이 커질 수 있어요. 마냥 홀딩할 만큼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노려서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고점에 자기 평단가 부구 오면 비중은 최대한 줄여 놓으세요. 지금 이걸 고점에서 따라잡을 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고점 치고 가는 거를 추격 매수하는 경우는 윗꼬리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점에서 따라잡는다라는 생각보단 눌렸을 때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현 시장에서 좋을 듯 하네요. 자, 다들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